세월호법을 둘러싼 파행 정국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교수, 동정민 채널A 정치부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대통령이 오늘 취임 1년 6개월이죠? 네.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를 했는데, 네. 세월호법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은 안 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1년 6개월에 대한 얘기는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네. 표정이 그리 네. 밝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 원래 6.4 지방선거랑 730 재보궐선거만 지나면 그것만 잘 끝나면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나름 선거는 선방했는데 여전히 전국은 풀리지 않고 네. 또 뭐 규제개혁도 제대로 안 풀린다고 오늘도 공무원들이 좀 질타를 했거든요. 마음대로 전국이 좀 안 굴러가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 네. 대통령 좀 만나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대통령이 뭐 만나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결과가 눈에 보이는데 왜 만나죠? 아, 그러니까요, 작년하고 금년 상황을 비교해 보면요, 예, 작년 8월에 천막 당사 만들지 않았습니까? 김한길 대표가.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요구사항이란 거는 특검하고, 남해 박사, 남재준 해임, 네. 박근혜 대통령 사퇴. 남해 박사. 네. 네.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대통령과 담판하자. 네. 1대1 영수회담하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영수회담을 했단 말이에요. 하고 나서 무슨 결과가 얻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불통이다. 얻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번에 어떠냐? 지금 현재는요, 세월호 특별법이 문제예요. 그 예. 당시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 문제였다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김영호, 씨와 이제 면담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들어줘야 되는 거고, 네. 만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예. 아니면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예. 그럼 들어주면 어떻게 되냐? 그건 헌법을 위반하는 거란 말이에요. 법 외를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 대통령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법의 테두리 속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만약에 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나가게 될 경우에는 이거는 우파들이 들고 일어날 거라고요. 네. 대통령이 왜 법을 어기면서까지 대통령이 초법적 대통령이 되냐,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만약에 김영호 씨의 주장을 안 들어주면은 불통 대통령 아니에요. 이게 결과는 뻔한 거예요. 뻔한 결과를 알면서 그거를 중간에 해답이 없을까요? 중간 해답. 없죠. 불통도 해소하면서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 나는 머리가 나빠서 도저히 생각이 안 나요. 우리 도 기자님 생각나세요? 오늘 대통령의 이 수석비서관 회의의 발언이 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중간을 어느 정도 찾은 나름의 고심 끝에 내린 그 발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오늘 이제 얘기가 세월호의 세자도 꺼내지 않으시면서 의회 민주주의는 예. 아까 오프닝 때 말씀하셨지만 네. 개인과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을 향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개인이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세월호 유가족들의 이제 얘기하는 것 같고 정당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회적으로 지금 의회 민주주의는 어느 특정 세력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위하는 정치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민생법안이나 경제살리기 법안이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거 아니냐라고 우회적으로 압박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야당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세월호 유가족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또 이건 내가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완전히 문을 닫아버린다거나 이런 좀 어느 쪽으로 하나에 선택하는 듯한 발언은 또 아니고 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여지가 가능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중간 간의 과정 이것도 어쨌든 청와대도 고민을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났을 때 풀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논점이 있어서 서로 주고받기가 가능한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예.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여당의 권한을 포기해라 이 두 가지만 지금 쟁점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여야가 협의해서 사실 사안이죠. 국회 예. 입법권에 이제 해당하는 사안인데 그렇죠. 네. 이거를 이제 대통령 보고 해결하라고 하면 그건 법 바깥으로 나가라는 거죠. 대통령이 네.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은
우리가 그 협의로 생각을 한다면 네. 국회에서 제정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예. 네, 그런데 대통령이 국회에 명령을 내려가지고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도 이렇게 합의해라. 그렇게 했지만 형태는 다 국회가 하는 걸로 했다고요. 네. 지금 완전히 민주주의 시대예요. 민주주의 시대에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국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초법적 법을 위반하라는 건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정말 탄핵 소추를 받을 수도 있겠죠. 지금 자막으로 잠시 후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세월호 유족들을 면담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속보가 지금 뜨고 있고, 이제 이완구 원내대표가 지금, 저기가 국회 아마 그 국회인 것 같죠? 옆방인 것 같습니다. 예, 원내대표실 옆방에 있는 옆방인 것 같은데, 김재원 원내수석과 함께 지금 세월호 유족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박사님,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직접 만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대신 가서 설명을 해줄 수는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이거를 개입할 수 있는 좀 사항이 아니다. 이거는 국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다. 대통령도 아주 저 가슴이 아프지만 이 문제는 국회의 협의에 좀 맡겼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뭐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유족들을 만나서 설명하는 방법. 그걸 모르고 있을까요? 네.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럼? 아니, 글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할 수는 있겠죠. 네. 헌들,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 보고 국가 권력을 내놓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거는 국가 권력을 너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여당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정부를 믿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정부 여당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에 관한 권력을 내놔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대통령으로서 직무유기하는 거죠. 그건데 그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요구에 대해서 누구를 보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청와대에 무슨 뭐 묘책이 없을까요? 오늘 이정현 최고위원이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상권 분립 얘기를 하면서 참 비유를 하면 이제 장난감을 고를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아기가 자기가 직접 고르지 않고 엄마한테 골라달라고 떼쓰는 꼴이다. 왜 국회가 해야 될 일을 국회 나이가 환갑이 넘었는데 왜 국회가 해야 될 일을 자꾸 대통령 보고 해결해달라고 하면서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떨어뜨리냐. 이제 이정현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 댓글 사태 때도 계속 그 논란이었죠. 여야 간에 안 풀리니까 대통령이 직접 단판을 지어달라.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지난해 11월 시정연설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해오면 어떤 내용이라도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이겠다. 어쨌든 이거를 대통령의 원칙으로 세워놓은 상태에서는 쉽사리 이 원칙을 깨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또 여론이 중요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 국민들은 또 시끄러운 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좀 뭐 여당이 나서든 대통령이 나서든 좀 해결해라 이제 좀 너무 좀 지루하게 끈다.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추석도 민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청와대가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거든요. 여러 가지 여론을 좀 보는데 묘책은 없고 또 말씀하신 대로 국민 여론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현재로는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는 원칙을 지켜나가는 거에 대해서 여론조사에서도 얼마 전 조사에서는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한 7% 정도는 더 높게 나왔어요. 이게 여론조사 좋다는 건 자칫 타협을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지지층으로부터 반발이 세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의원이 지금 1회째 동조 단식 중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발을 잘못 들여놨죠. 그거는 문재인 의원은 지금 발을 들여놨지만 빠져나올 묘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복고일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걸 들었는데 지도자는 추종자의 노예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일단 단식 투쟁이 시작이 됐잖아요. 거기에 지금 추종하는 세력들이 통일진보당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내가 그 문재인 의원
문재인 의원의 웹사이트나 그런 데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아마 엄청나게 많은 좌파들이 힘을 보태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끝장을 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빼고 나오겠어요? 절대 못 뺍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981년도에 아이리시 리퍼블리칸 아미에서 10명이 단식을 하다가 죽었어요. 마비 센스가 제일 먼저 죽고 그래가지고 보통 보니까 60일에서 70, 한 80일 사이에 죽더라고요. 단식을 하는 사람. 끝까지 단식을 하다가. 하다 죽었는데 예. 그 아이리시 리퍼블리칸 아미에서는 그 단식을 중단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예. 외부 세력들이 자꾸 자극을 하니까 단식을 중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0명이 죽었어요. 그 1981년도에. 그때 마가렛 태처 수상 꿈쩍도 안 했어요. 바비 센스가 먼저 죽었을 때 유럽은 난리가 났었는데 미국은 잠잠했어요. 뉴욕타임스 같은 데서 저건 잘못된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게 한 2년, 결국 한 1, 2년 지나면서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세인 페인이 이제 결국 주류 정치계로 들어왔죠. 네. 근데 결국은 뭔가 하면은 중단을 하고 싶어도 지금 중단을 할 수 없게 지금 김영호 씨나 문재인 씨가 만들어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거기에 발을 들여놓은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문재인 의원이 정치적으로 미숙한 거 아닌가. 정치적으로 비전이 있는 분이 어떻게 저런 단식 투쟁을 하나. 지금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분이 자기 스스로가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건 정말 실망이죠. 문재인 의원은 사실은 김용호 씨 그 단식을 말리러 갔었죠. 말리러 갔다가 네. 중단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제 따라서 지금 같이 단식을 하는 상황인데 네. 풀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그 말 시작이 무슨 정치적 계산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는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런 계산도 없이 예. 정치적 계산과 목표가 있었으면 거기까지 딱 하고 나와야 되는데 예. 지금 누가 끌어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예. 예, 끌어낼 수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얻어낼 수 없는 걸 얻으러 간 거 아니에요. 국가 권력을 야당도 아니고 유가족들한테 주라고 주장하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타당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풀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죠? 박영선 현 비대위원장.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당내 온건파를 끌고 네. 여당과 이 세월호법을 통과시켜 버리는 거예요.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그걸 법으로 선포하고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싸워야 될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용호 씨하고 네. 문재인 의원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박영선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가 오늘 비대위원장이 오늘 의총을 오전에도 하고 아니 그래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래도 예. 내가 말씀드린 건 그럼 좀 무슨 명분으로 지금 문재인 의원이 단식을 그만둘 수가 있겠죠? 무슨 명분으로?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부 여당에서 들어주기 전에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들어줄 가능성은 없는 거고. 예, 잠깐만 지금 아마 유족들을 좀 만나서 면담을 하고 있는데요. 유족분들께서 지금 소통을 쉬는 모습인데 정확하게 지금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 방은, 저 자리는 제가 이제 아침에 회의 때할 때 우리 직원들 같이 하는 자리에 좀 그렇고 이 자리는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좀 여러분들 모셔서 이렇게 그런 토론 그런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 여러분들이 이 방을 원한다면 언제든 좋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김현숙 대변인 같기도 하고 잘 안 김현숙 보이고요. 원내대변인. 예. 여러분들께서 그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핸드폰도 다 빼버리세요. 핸드폰 다 빼버리세요. 네, 그런데 지금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본인 위치 자체가
부터 지금 그래도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예요. 그리고 비대위원장한테 비대위원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위치가 흔들리건 말건 네. 원건파 의원들을 모아가지고 예. 통과시킵시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것만이 문재인이가 살 길이고 이것만이 김영호를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네. 라고 설득해내야 설득하는 힘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정치 지도자로 뜨는 거지. 예. 그 이후에 지금 그러니까 아니면 정부 보고 항복하라는 거 아니에요. 정부 권력을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정부 권력을 내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일단 그러니까 무조건을 그 정부 권력이에요. 정부 고유 권력이에요. 주면 정부 권력이 허물어지는 겁니까? 그건 그러니까 원칙을 어기니까 예. 허물어지느냐 허물어지지 않느냐는 건 줘봐야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주면 안 되는 거죠. 아. 네. 그게 그게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의 경우는 뭐 마이크 트죠. 수석권 기소권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 저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예, 괜찮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된다면은 벌써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하라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역술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필요하면 또 나중에 얘기해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네. 뭐 그런 측면을 좀 이렇게 받아주셔서 알겠습니다. 정말 잘 될 수 있는. 예, 그렇게 할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하고, 뭐,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언론인들 이제 좀 사진 찍었으면. 네, 지금 아마 지금은 이제 공개된 상황에서 인사말들을 서로 예, 인사말들을 서로 받은 했고 예. 아니, 가만있어. 또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거 있으면 저희가. 이제 언론 앞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자, 아까 전에 위원장께서 이제 수석님하고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지 방해를 못하든가 국정에 혼선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수석님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말 저희 서울 가족대회가 가족이 정말 한결같은 한 마음을 지금까지 와 가는데 자꾸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또 개인적으로 만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말씀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 네, 서로 논란이 길어지니까 예. 또 오해도 오해를 낳고 지금 또 오늘 또 세월호 일반인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을 또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쪽에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원내 수석 부대표가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는 누구든지 도와드리겠다 하고 이야기를 쭉 들었던 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찾아와서 그 자신들이 그 대출 받는 문제가 그 보건복지부에서 생활지원자금 대출 받는 문제가 그 장원고 학생 희생자 유가족에 비해서 차별받는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말씀을 드려보겠다 하고 약속을 잡아준 적이 있습니다. 네, 아마 그 일반인 유가족들 기자회견 네. 경위에 대해서 아마 해명을 하고 있는 장면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 자리 아마 좀 이따 비공개로 회의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오늘 저 하다가 자리가 왔으면 아주 이제 좋겠네요. 중요한 네. 좀 그 국면인데요.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의원총회를 오전 9시 반부터 4시간 동안 했고요. 정회를 한 상태에서 원래 오후에 계속 하기로 했는데 네. 저 결과를 지켜보고 하기로 그렇죠. 해서 아마 내일 오전에 다시 열릴 것 같습니다. 일단 박영수 원내대표는 그 여야 유가족 3자 협의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강한 투쟁을 하겠다라고 그렇죠. 이미 선전포고를 해놓고 그 결과를 오늘까지 달라라고 답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풀리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결국 뭐 야당의 장애 투쟁이나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수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오늘이 아주 중요한 순간이고요. 일단 뭐 재협상안도 물 건너갔고 분리국감 이런 것들 다 지금 현재로서는 좀 물 건너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좀 네. 면담의 결과를 보고 네. 판단을 하겠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런 상황이고 네. 3자 협의체 제안이 거절될 경우 끝까지 싸우겠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번 지금 면담 내용 결과가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박사님 짧게 새누리당을 한번 좀 뭐랄까요, 좀 새누리당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새누리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죠. 네. 유가민거는 어제 무슨 연찬회 하는데 네. 그렇게 성의를 안 보였다는 것 자체가 네. 내일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그 정신적 태도는 네. 비난을 받아서 마땅하고요. 네. 한 가지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상태가 20대 총선까지 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정부와 여당은 준비를 해라. 네. 네, 그렇지. 이게 잘 풀릴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안 되면은 굉장히 큰 대한민국 전체가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 2년 동안 이런 사태가 갈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